트럼프, 테슬라 자율주행 밀어주나.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자동 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안전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테슬라가 해당 조항에 반대한 바 있다. 테슬라는 차선 변경, 주행 속도 및 조향을 지원하는 고급 운전자 지원 기능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이 조항에 따라 1,500건 이상의 충돌 사고를 관계 당국에 보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지난 10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사망, 사고 중 40건이 테슬라가 차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HTSA가 조사한 테슬라 충돌 사고 중에는 지난해 버지니아주에서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가 트랙터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사망 사고,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 테슬라가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4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은 사고 등이 있다. NHTSA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리콜로 이어진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능도 기관의 조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2021년 해당 규칙이 제정된 이후 2,700건 이상의 충돌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으며 이 데이터가 6개 회사에 대한 10건의 조사와 4개 회사와 관련된 9건의 안전 리콜에 영향을 미쳤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이 수집하지 않는 실시간 충돌 데이터를 수집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안전성을 비교하는데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교수는 테슬라는 운전자 지원 기술과 관련된 충돌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로에 더 많은 차량이 장착돼 있고 운전자가 시스템을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주 상승속, 수소차 니콜라 주가 하락, 자사주 처분과 전환사채 여파. 수소트럭 제조사 니콜라가 한화로 1,400억 원을 웃도는 자사주를 처분하고 전환사채를 재판매한다고 공시해 주가가 폭락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니콜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 달러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최대 3,415만 9,256주의 전환사채를 액면가 0.0001달러로 되파는 내용의 서류도 접수했다.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발행회사의 자본 구성이 바뀌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킬 수 있다. 테크크런치는 니콜라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니콜라 주가는 이날 미국 나스닥장에서 6.21%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1.5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테슬라와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를 비롯한 전기차 주가는 같은 날 일제히 상승했다. 자사주 처분과 전환사채 판매를 결정한 니콜라만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니콜라는 올해 3분기 기준 6억 5,600만 달러의 부채를 기록했다.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3,94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전액 상환하며 부채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니콜라는 현금 확보와 부채 처리에 힘쓰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월가 분석가, 리비안 점유율 올라갈 것. 매수 평가. 브로커리지 회사 벤치마크는 리비안 자동차가 향후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매수 등급으로 평가했다. 목표 주가로는 18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가격보다 38% 높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벤치마크 분석가들은 이날 발표한 메모에서 올해 주춤했던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생산이 2025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평균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2026년과 2027년에는 판매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가들은 EV 스타트업 중 리비안은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비안의 장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차량,
현재 분기의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 예상 및 충분한 재무 유동성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경영 및 브랜드 평판이 프리미엄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리비아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조슈아 트리 지역 등 오프로드 여행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 허브의 600개 장소에 최대 3,500개의 충전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충전기는 다른 브랜드 차량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다. 리비아는 아마존과 2030년까지 10만 대의 상업용 EV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는 약 15,000대가 공급됐다. 아마존닷컴은 9월 말 기준으로 리비안의 지분 15.8%를 보유하고 있다. 6월에 리비안은 폴크스바겐과 공동으로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전기 기술을 사용한 전기차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폴크스바겐은 10억 달러의 선불 자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4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합작 투자는 11월 12일에 운영을 시작했다. 리비아는 지난달 50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공장 건설에 필요한 60억 달러 규모의 대출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조건부 약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리비아는 4분기에 흑자 매출 이익을 목표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차량의 비용 구조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2분기에 출시된 이 회사의 2세대 R1 차량은 이전 모델에 비해 비용을 상당히 줄였다. 또 영업활동에 사용된 현금은 연속해서 41% 줄었다. 분석가들은 회사가 2세대 R1과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 R2 중형 플랫폼으로 재료 비용을 계속 줄이고 고정 비용을 활용해 수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비안의 대차 대조표는 60억 달러 이상의 현금으로 견고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사업 자금 조달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리비안이 최근 발표된 60억 달러 DOE 대출에 대한 조건부 약정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만큼 자본이 충분하다고 썼다. 애플, 내년 초박형, 내후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 추진. 애플이 내후년에 폴더블 아이폰과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제품 계획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애플이 2개의 접는 기기와 기존 아이폰보다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폴더블 중 대형 기기는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으며 접빙 화면을 펴면 데스크톱 모니터만 한 19인치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소형 기기는 폴더블 아이폰으로 화면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크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박형 아이폰은 두께가 8mm인 기존 제품보다 얇은 제품으로 카메라 시스템을 간소화해 프로 모델보다 저렴하게 나올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내년 출시로 예정된 이 모델은 세련된 모양을 원하고 프로 모델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능은 포기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폴더블 제품의 경우 애플이 원래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기기를 먼저 출시하려고 했지만 폴더블 아이폰이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애플 임원진이 2026년 출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시에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쟁사들이 폴더블 기기를 이미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신제품 계획이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변화보다는 더 큰 변화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몇 년간 애플의 주요 제품군에서 더 빠른 칩과 더 나은 카메라 등 비교적 사소한 개선이 있었지만 사용자가 이전과 같은 속도로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애플의 이번 시도를 침체된 판매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평했다.